자, 신상중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생물 단원 두 번째 시간인데 생물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번에는 원래 선생님이 두 차시씩 묶어서 올리는데 이번에는 두 차시를 묶어서 선생님이 영상을 좀 전에 찍었더니 영상이 너무 기네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하면서 둘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번 단원이 내용이 조금 많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영상인데 시간이 자꾸 길어지네요. 자, 생물의 분류에서 분류라는 거는 같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이렇게 나누어 보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분류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그것들을 나누는지. 자, 예전에는 생물을 나눌 때 뭐 그 생물들이 사는 곳이나 그걸 서식지라고 하죠. 서식지나 아니면은 그 생물들을 우리가 무엇에 이용하느냐, 이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육상식물, 뭐 수중식물,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한다던가, 이거는 서식지에 따른 분류죠. 아니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또는 뭐 약용식물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약으로 우리가 쓰는 식물들을 약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분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 입장에서 사람을 기준으로 나눈 분류라서 우리가 인위 분류라고 해요. 사람이 만든 기준으로 분류한 거. 자, 근데 이렇게 분류를 했더니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 이런 방법보다는 생물이 본래부터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걔네들의 특성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방법을 더 많이 써요. 예를 들면 기본적인 뭐 생김새, 아니면 뭐 척추가 있느냐 없느냐, 뭐 자손을 번식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유전적인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류를 하면, 자, 이거 일단 얘는 우리가 자연 분류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자연 분류를 했을 때 장점은 어떤 게 있냐면, 생물을 나누면서 생물 사이에 얘하고 얘는 이거는 비슷한데 요건 다르구나 하는 걸 통해서 얘네들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먼 관계인지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상어, 고래, 사람 이렇게 셋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전처럼 인위 분류를 한다면 누구 두 개를 묶을 수 있어요? 상어, 고래를 묶을 수 있죠. 얘네들은 바다에 살고 사람은 땅에 사니까. 그쵸? 근데 사실은 얘네들의 고유한 특성을 다 자세히 알아보면 고래하고 사람이 훨씬 공통점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상어는 얘는 고래하고 똑같이 바다에 살지만 얘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얘는 아가미가 있어요. 아가미가. 그래서 물속에서 물 안에 녹아있는 산소를 통해서 숨을 쉬죠. 근데 고래는 아니에요. 고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폐가 있어서 공기로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고래는 뭐 한두 시간에 한 번씩 물 밖으로 나와서 그 등에 있는 숨구멍으로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죠. 고래하고 사람은 폐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상어는 알을 낳지만 고래는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 키우는 동물이죠. 이것도 사람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호랑이나 뭐 다른 포유 동물들이 마찬가지로 모두 목뼈가 7개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진짜 기린처럼 목이 긴 애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이 길어도 목뼈의 개수를 세어보면 다 7개로 다 공통되는데 이 고래도 목뼈가 7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보면 얘네들이 같은 서식지에서 살고 있지만 고래하고 사람이 훨씬 더 가까운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연 분류를 통해서 보면. 기린은 뭐지? 자, 그럼 뭐라고? 자, 그러면 생물을 이제 본격적으로 분류를 할 때 생물을 분류할 때 자, 우리가 뭐 당신은 어디에 사나요? 주소가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주소를 말하는 그 단계가 있잖아요. 뭐 선생님 한번 써볼까요? 자,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이 맨 처음에 나오겠죠? 가장 큰 단위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노원구에 살고 있죠. 노원구 무슨 동에
또 이 동에 있는 여러 뭐 아파트면 아파트 중에 무슨 아파트에 그 많은 아파트에 있는 그 집 중에 몇 동 몇 호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처럼 생물을 분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단위를 말해주고 그 다음 조금 더 작은 단위, 조금 더 작은 단위, 점점 작은 단위로 가면서 이 분류를 더 세밀하게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생물을 나눌 때는 가장 큰 단위는 개예요, 개. 무슨 개. 그래서 이 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할 건데 생물은 5가지 개로 나누거든요. 동물계, 식물계, 균계, 뭐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이렇게 5가지 개로 나누는데 자, 이 5가지 개 중에서 비슷한 애들을 또 묶어요. 그럼 또 묶으면 그 다음 작은 단위는 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 여러 개 문이 있겠죠. 같은 개 안에서도. 그 다음 또 같은 문 안에서도 무슨 강으로 또 나눠요. 무슨 강 여러 가지 강으로 나누고 그 다음 목, 그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과, 그 다음 속, 그리고 마지막 가장 작은 단위는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뭐 이야기하는 동물이나 식물에 보통 그 종류의 이름이 있잖아요. 뭐 호랑이, 고양이, 달팽이 이런 식으로 그런 이름들은 이 종에 들어가요. 종에. 그래서 이 종이 이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기도 하면서 종이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같은 종끼리는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새끼가 또 자손을 낳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같은 종이라고 말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자하고 호랑이가 있죠. 사자는 원래 사자하고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고 호랑이는 호랑이끼리 새끼를 낳지만 사자하고 호랑이를 짝짓기를 시켜서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으면 우리가 그거를 라이거라고 미안해요. 라이거라고 부르는데 라이거라고 부르는데 이 라이거는 새끼를 못 낳아요. 생식 능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사자하고 호랑이는 새끼를 지들끼리 낳을 수 있지만 자손이 생식 능력이 없는 애가 나오기 때문에 얘네 둘은 같은 종이 아니에요.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을 때 그걸 같은 종이라고 불러줘요. 자, 그래서 생물 분류는 이렇게 종, 속, 과, 목, 강, 문, 개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수업 시간에 우리 한번 예를 통해서 분류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